힘겹더라도 살아낼 거야. 공은 그렇게 둥글고 탄력이 있는데 바닥에 닿아도 콩 이렇게 콩 이렇게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겨낼 거야. 다시 튀어오를 거야. 너도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여러분 안녕, 햄돌쌤이에요. 오늘은 정현종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같이 배워볼게요. 네, 정현종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 작품은 공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축구공, 농구공과 같은 그런 동글동글한 공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한 공과 우리 삶을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공과 인간의 어떤 삶의 모습을 서로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작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의 제목부터 보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만 보고서는 좀 완벽하게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뒤에 어떤 서술어가 생략돼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공처럼,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뭐 하고 싶다는 걸까? 이러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작품 다 읽다 보면 아마 그 뒤에 있는 서술어를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미리 조금 얘기하자면 아마 이렇게 서술어가 좀 생략돼 있지 않았을까 볼 수 있어요.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뒤에 그런 지향하는 게 생략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 살아봐야지. 지금 1년에 1행을 읽어봤어요. 그래, 살아봐야지. 그래,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라는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의지를 다지고 있어요. 스스로 다짐하고 있죠. 그래, 나 포기하지 않고 힘겹더라도 살아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을 보고 우리는 이런 걸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주변이 살기 엄청 좋은 그런 환경이고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굳이 그래, 힘겹지만 그래 지금 힘들지만 살아볼 거야. 굳이 이러한 의지를 다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살아봐야지 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모습은 지금 화자가 처한 환경이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힘겨운 현실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거죠. 대놓고 화자가 지금 내가 사는 현실 너무 어려워, 너무 고단해 라고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일행에 나온 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지금 힘겨운 삶이니까 이겨내려고 하는 거구나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행도 읽어볼게요.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지금 공과 관련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래, 살아봐야지. 근데 어떻게 살 거냐면 공이 되어서 살 거야. 근데 그러한 공은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공이지.
나는 그러한 공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공처럼 살아갈 거야 라고 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나도, 너도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도, 나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너라고 할 때 이 너를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너를 공으로 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아, 그치? 사실 공은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는 아니죠. 근데 마치 공을 사람처럼 이제 부르는 거죠. 너라고 하면서. 공아, 너도 지금 떨어지지만 곧 튀어오를 거지? 그렇게 나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힘겨운 삶이지만 다시 너처럼 다시 이겨낼 거야. 다시 튀어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로 너를 공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은 아까 말했다시피 생명체가 없는 건데 너라고 하면서 사람처럼 표현하니까 의인화를 하고 있구나를 우리 또 알 수 있겠죠. 또 이번엔 두 번째 의미를 볼게요. 지금 화자가 다짐을 한다 그랬어. 힘들지만 이겨내겠어. 근데 그때 나는 힘들지만 이겨내겠어가 아니라 너도 나도 라고 하면서 너도 힘들지? 그렇지만 우리 같이 이겨내보자. 이런 의미니까 두 번째 의미는 이 화자뿐만이 아니라 화자처럼 그러한 실패, 그런 좌절의 경험을 한 다른 그런 사람들이겠죠. 정확히 누군진 몰라요. 근데 화자처럼 화자랑 비슷하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 라고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표현 방법을 보면요. 지금 1년을 읽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1년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의미죠.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서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도치법이 쓰였습니다. 도치법이라는 거는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너도 나도 공이 되어서 살아보자. 그렇죠? 살아봐야지 라는 서술어가 뒤에 와야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살아봐야지를 공이 되어 보다 더 앞에 놓으면서 도치법을 활용해서 주제, 의식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1년에서는 도치법이 활용되었다. 우리 계속 읽을 테지만 2년, 3년 역시 계속 도치법이 나옵니다. 같이 이어서 2년도 읽어볼게요.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계속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뿐이에요. 네. 2연 같이 볼게요.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지금 2연을 읽어봤는데요. 1년과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년에서 살아봐야지 라는 표현이 나왔었어. 근데 2년에서 첫 번째도 살아봐야지 라는 표현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서 공이 되어서 살고 싶다라고 했던 것처럼 2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이 되고 싶은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이긴 공인데 둥근 공처럼 살고 싶어. 또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공이 이렇게 탄력이 있죠.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면 보통 이렇게 이렇게 튀어오르잖아. 그쵸? 탱탱볼은 특히 펑 이렇게 많이 튀어오르죠. 공은 그렇게 둥글고 탄력이 있는데 나는 그러한 둥근 속성을 가진 공과 탄력적인 속성을 가진 공처럼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이 이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행가리를 했다라는 거야. 의도적인 행가리라는 게 뭐냐면요. 한 행에, 즉, 한 줄에 있어야 자연스러운 것을 일부러 행을 나누어서 죽이래. 네, 즉, 한 줄에 있어야 되는 걸 두 줄, 세 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한 것을 의도적인 행가리라고 해요. 거기 이연의 두 번째 줄 정도를 보면요.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둥근 공처럼이 아니라 둥근 해놓고 행가리를 했어요. 그쵸? 수식하는 말이 수식받는 말과 붙어서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그쵸? 근데 일부러 나누었어. 왜냐면 그 앞뒤에 있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는 공이긴 공인데 둥근 공이라는 그런 둥글다의 속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행가를 쓴 거죠. 또 그 뒤에를 보면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에서도 탄력의 나라의 그 부분에서 행가리를 하면서 그 앞뒤에 있는 내용을 더 강조해주고 있죠. 이연에서도 살아봐야지 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라고 했죠. 또 이연에서도 도치법이 마찬가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살아봐야지 라는 서술어가 더 앞에 오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그 내용은 나중에 나오니까 어순이 바뀐 도치법이 이연에서도 사용되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이연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의 속성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크게 두 가지 속성이 나오죠. 첫 번째로 공의 속성은 둥글다라는 속성이에요. 즉 동글동글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탄력의 왕자라고 하면서 공은 탄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두 번째 속성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공의 속성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더 부연 설명이 있었죠. 공은 둥글기 때문에 쓰러지는 법이 없어. 즉 좌절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계속 동글동글하니까 움직이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1년에도 얘기했고 제목에도 나와 있고 2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탄력이 있기 때문에 튀어 올라요. 탄력이 없으면 떨어지면 철푸덕 이렇게 바닥에 달라붙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탄력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닿아도 콩 이렇게 튀어 오른다라는 거예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공은 튀어 오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럼 이어서 우리 3년도 읽어보겠습니다.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 둥근 공이 되어. 가볍게 떠올라야지. 공은 탄력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죠? 다시 튀어 오를 수 있어요. 또 곧 움직일 준비되어 있는 꼴이라고 하면서 곧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움직인다라는 특성은 공의 속성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속성과 연관이 있죠. 공은 둥글기 때문에 곧 움직일 수 있어. 좌절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역동적으로 이겨나가면서 움직일 수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둥근 공은 쓰러지는 법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한 꼴이래요. 근데 만약에 공이 둥글지 않고 예를 들어 세모나 네모 같은 경우라면 움직이기 힘들겠죠. 그쵸? 바닥에 저항이 더 커지잖아. 그쵸? 닿는 면이 크니까. 과학 시간 아닌데 마찰 얘기를 꺼냈네요. 아무튼 이 세모와 이 네모는 움직이기 힘들어요. 대신에 이 동그란 거는 더 동그랗게 그려볼까요? 동그란 거는 언제든지 슉슉 움직이기 훨씬 더 편하다라는 거야. 세모, 네모의 꼴보다. 그래서 여기서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꼴이라는 것은 이 둥근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동적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이 3년 역시 마찬가지로 1년, 2년처럼 이 도치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가볍게 떠올라야지 라고 마찬가지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떠오를 거냐면요. 곧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둥근 공이 되어서 떠오를 거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서술어와 나머지 성분의 순서를 바꾸어서 어순을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사연 같이 읽어볼게요. 옳지, 최선의 꼴. 지금의 내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지금 옳지 라고 하면서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거죠. 옳지 라고 하면서 감탄을 하고 있어요. 영탄법이 쓰였죠. 그러면서 이 공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공의 모습은 바로 최선의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가장 베스트야.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처럼.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모습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거 도형 한번 지워볼게요. 이 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1년에서 봤던 너처럼 중의적으로, 즉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파란색으로 적어볼까요? 이번엔 3가지 정도의 의미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내라는 것은 청자로 볼 수 있습니다. 청자라는 것은 듣는 사람이죠. 그쵸? 내 모습처럼, 그러니까 너의 모습처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당신의 모습처럼 이렇게 청자의 의미로 바라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 다시 살아보겠어. 다시 가볍게 튀어오르겠어. 바로 이러한 모습처럼 이라고 하면서 화자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우리 1년에서 너를 공으로 봤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년에서 내도 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아, 너의 모습처럼 그렇게 최선의 꼴이 되어서 살아봐야지 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의인화가 쓰인 거죠. 만약에 공의 의미로 이 내를 바라보게 된다면. 네. 그 마지막 부분은 우리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떨어져도 튀어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라고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에 관련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화자는 공처럼 이렇게 둥글고 탄력 있는 속성을 가진 그런 공처럼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공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보라색으로 적어볼까요? 이 공이라는 사물을 통해서 인간 삶에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인간 삶 지향하는 태도까지 적어줄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이 동글동글해. 그래서 금방 움직이고 다시 튀어올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거기서 정체되지 않고 움직일 거야. 다시 튀어오를 거야. 다시 이겨낼 거야. 즉, 이런 시련이 있어도 극복할 거야 라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거죠. 네. 네, 이 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드러내면서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겠다 라는 극복 의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작품이었죠. 네, 그럼 이 작품과 관련한 특징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작품은 다양한 표현 방법이 쓰였습니다. 영탄법도 쓰였고요. 도치법, 지규법, 의인법도 쓰였죠. 또 공이 떨어진다, 공이 튀어오른다와 같이 상승,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 적용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살아봐야지, 공이 되어와 같은 통사 구조를 반복한다 라는 특징도 갖고 있죠. 네, 오늘 정영종의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같이 배워봤죠. 이런 말이 있어요.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그쵸? 해 뜨기 전 그 새벽이 가장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서 어둠은 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더 이상 한 줄기의 빛은 보이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해는 환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 이 작품의 작가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공이 자꾸 떨어져요.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떨어져요. 근데 그때 가장 낮은 위치일 때 한번 바닥을 짚고 공은 다시 튀어오르게 됩니다.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닐까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계속 겹쳐서 다가올 때,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때가 바로 이겨내기, 즉 극복하기 바로 전이라는 거. 이번 시험 성적이 낮아서 너무 힘들어요.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속상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이제 다시 좋은 성적을 받는 그런 바로 전 단계라는 거. 그런 걸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멀리서 응원할게요. 기도하고요. 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한껏 문학으로 마무리할게요. 안녕.